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여 년 전 실험실 벤처 1호죠.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대학의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밖에서 흔히 교수님들이 논문만 쓴다. 막 SCI 논문 몇 편 쓰느냐. 여기에 막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오죽 했으면 SCI 망국병이다.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올 정도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좀 학계에 계신 분으로서 실태가요? 뭐 지금 우리나라 연구기 특히 대학의 가장 큰 이 문제점이 SCI만 하고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네. 고 기자님 하시는 것처럼 창업이라든지 산학혁명이라든지 혁신 생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연구기관은 거대한 SCI 논문 공장이다. 아이고, 공장. 찍어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 그리고 더더욱이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대학과 연구소의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 대학원생들까지도 그렇게 훈련이 되고 있으니까 정작 스승이 그렇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실제로 정말 음. 산학협력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을 좀 배우면서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논문을 쓰는 것만 배운다는 거죠. 모두 논문쟁이를 양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아이고. 참 우리나라가 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 이런 거 다 직결되어 있는데 일자리 문제 정말 우리나라 하나하나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많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좋은 논문을 쓰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또 특허를 내고 그걸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하고 또 스스로도 창업을 해서 국가 경제에 큰 파급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생태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이라는 건 지식 재산을 이제 발표하고 이제 공표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반드시 그 지식 재산을 만든다면 특허로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그래서 반드시 선 특허 후 논문 이런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논문 건수와 편수를 늘리는데 만연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연구들이 정말 임팩트도 없어지고 중요한 큰 연구들이 미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학협력이니 창업 이런 부분들이 퇴보 내지 고사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특허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그 얘기는 결국 이 물량떼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질적 평가보다는.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기는 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한 그 연구원이나 교수들의 어떤 승진, 임용 모든 이런 평가들이 논문의 잣대를 가지게 아이고.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은 그냥 참고 자료이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산학협력 같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실질적으로 논문 편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점수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목을 맨다. 뭐 거기에 모두 다 매달린다라는 표현이 아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실태를 대학 총장님들도 잘 알고 우리 교육부총리도 알고 과학기술교육부 장관도 잘 알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잘 알 텐데 왜 이게 안 바뀌는 겁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왜 그런 관행은 바뀌지 않죠? 관성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제도에 익숙해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패러다임 밖에 참으로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평가의 잣대들이 그럼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다른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것에 익숙해 있어서 이미 이것을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기름때 묻히고 손에 이런 먼지 묻히는 거 이거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은 있지만 가지 않는 거고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가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논문 일변도, 논문 공장 일변도 일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심각하군요. 그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부실학회 논란도 많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R&D 예산 받아서 교수님들이나 정부 출연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해외 부실학회 가서 그걸 발표를 하고 내가 SCI 논문을 썼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카운팅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 연구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 그 R&D 연구비는 정말 세계에서 GDP 대비 R&D 1등이고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함께 GDP 대비 1위죠. 그다음에 뭐 R&D 비용 자체로는 미국,
그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일 정도로 사실은 뭐 OECD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GDP 규모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고 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그 인풋에 비해서 이 성과는 어떠하냐? 이 보시는 것이 뭐 사업화, 상품화 뭐 43등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사업화 상품화가 예, 43위. 그다음에 뭐 논문 인용 30회, 30등. 그다음에 그러니까 논문 물량떼기를 했지만 실제 이 타 임팩트가 연구자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인용하는 그것도 굉장히 등수를 약하고 보니까 30위밖에 안 30등이요.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40등, 30등 이거 거의 이것은 뭐 OECD 하이 이제 뭐 꼴찌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특허 없는 겁니다. 출원을 봐도 네. 물량으로는 4위인데 예.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바로 없어서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이 기술 사업화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 사업 하려니까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기에 지식재산으로 잡기에는 너무너무 빈 공간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인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업적 부가가치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 이게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논문을 먼저 쓰지 말고 이 좋은 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먼저 내서 내가 그 IP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문을 써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를 하면서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의 그 한 교수님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좋은 걸 개발하셨어요. 훌륭한 저널에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도에 그 제품이 중국서 생산돼 나오는 거예요. 아, 논문을 먼저 썼군요.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서 어찌 된 겁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 그날에 특허를 못 냈어요. 논문만 냈어요. 결국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죠. 특허를 냈었어야 되네. 특허를 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결국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기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논문이 얼마나 위험하냐. 특허 없이 나가는 논문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고요. 이런 아니, 사례들이 이거는 무슨 산업 스파이가 와서 우리의 기술을 빼간 게 아니라 내가 내 핵심 노하우를 스스로 넘겨준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굉장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지하지 못해. 우리나라 지식사회나 우리나라의 이 대학이나 연구자들이 이런 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정말 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허로서 이 국가의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재산권. 부분들을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논문을 발표해서 흘러덩 논문을 해버리고 나면 다른 나라가 가서 뭐 중국 이런 데서 그냥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국부의 유출이고 이런 게 지식재산이 그냥 유출인 거예요. 제도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부의 상당한 유출이 날 것이라는 게 정말 저희 뜻있는 교수는 엄청난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QS라든지 이런 세계적 대학 평가기관들이 대학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들이 거기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잘 받아야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유학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현실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고 이게 기술 사업화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가 지금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QS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그 상업적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대학들, 특히 이제 아시아권 대학들이 거기 순위에 그 랭킹에 이제 목을 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그런 랭킹을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이외에 정말 더 중요한 게 성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경제 문제, 우리나라 지식 집단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다 이제 논문으로 해서 약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홀라당 이렇게 다 내주고 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게 좀 재산의 유출이죠. 국부 유출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심각하게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런 걸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불철주의야 연구에 몰두하는 건 그거는 다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도 보면은 국가 R&D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논문에만 치우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아주 저명한 저널의 경우에도 이 협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 이번엔 특집 그러면 거기다가 이 분량을 할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는 우리는 이런 국제 저널에다가 우리 교수님들이 논문이 많이 실렸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총장님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영국에 그런 QS 같은 데 가면 또 로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 등급 좀 잘 매겨달라 거기다가도 협찬을 하고 이게 다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 논문 SCI 논문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이너 서클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인용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음.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 경제 임팩트가 아닌 시장에서 이것이 음. 먹어주는 것인지 이게 정말 어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자기네 그런 그 이너 서클 내에서 자기네 어떤 어소시에이션 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하다. 예, 교수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지금 대학 SCI 망국병 그런 실태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조금 있다가 제 2부에서는 우리가 20여 년 전에 교수님이 창업을 했잖아요.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창업 열기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